안녕하세요. 거꾸로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같은 등자, 같은 차이가 나는 숫자를 나열한 게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1, 3, 5, 7, 9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해서 쭉 가면 우리가 이렇게 n번째 항이 있는데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부르죠. 일반 항.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인데 1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네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지금 이 친구들이 얼마큼씩 차이 나요? 이만큼씩 차이 나죠? 이만큼씩 차이 나는데 우리가 이 이만큼씩 차이 나는 애들을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 공통 차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표시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2가 3개, 2를 3번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2번 더한 거고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한 번 더한 거고 첫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안 더한 거잖아. 이렇게. 그럼 네 번째 항은 공차가 3개고 세 번째 항은 공차가 2개, 두 번째 항은 공차가 하나, 첫 번째 항은 공차가 0개니까 n번째 항은 우리가 공차가 우리가 n-1개가 되겠죠. 하나씩 작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에다가 n-1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만들어 보면은 아까 전에 요 1이 첫 번째 항이었죠. 첫 번째 항에다가 우리가 n-1에다가 요 2가 공차였잖아. d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요거 뭐 일반항을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은 몰라도 돼요. 요 일반항만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보통 일반항 문제는 우리가 요 n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연립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연립하는 문제밖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합이 8이고 만약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합이 만약에 12일 때 열 번째 항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요 일반항 암기하고 있으면 여기 대입만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얘가 n번째 항이라는 뜻인데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2 대입하면 되죠. n에다가 2 대입하면 a1에 d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면 a1에 2d 되죠. 얘가 8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a1에 2d가 될 것이고 네 번째 항은 여기 4 대입하면 a1에 얘가 3d 된단 말이에요. 얘가 1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연립만 하면 되죠. 자, 더하면 2a1 플러스 얘가 3d가 되고 이거 정리하면은 2a1 플러스 5d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빼면 되죠. 빼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미안해요. 자,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d가 될 테니까 우선 공차 d는 2가 나올 것이고
자, 공차 D가 2면은 얘가 6이니까 요거 넘어가면은 2는 2A1.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는데, 자, 10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10 넣으면 A1 더하기 9D 되잖아. 10번째 항. 그럼 얘가 1이고 2 들어가면 얘가 18 될 테니까 답이 19가 나오는 이러한 연립방정식 문제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다른 문제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요즘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와 18 사이에 만약에 n개의 숫자를 대입한다. m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만들었을 때 자, 공차가 자연수가 되는 m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2와 18 사이에 어떠한 숫자 m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는데 공차가 자연수가 되는 m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간단해. 우리가 지금 이게 2와 18 사이에 m개의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얘가 m개고 여기에다가 하나, 두 개 더하면 이게 총 m 플러스 2개가 된단 말이야. m 플러스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첫 번장으로 보고 얘를 m 플러스 2번장으로 보면 자, 첫 번장이 2가 되고 자, m 플러스 2 들어가면 얘가 m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얘가 18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근데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요거 넘기면 m 플러스 1에 d가 되고 16 되죠. 그럼 d가 m 플러스 1에 1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차 요놈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잖아. 얘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요놈에서 이 m 플러스 1이 뭐야? 16의 약수 형태가 돼야 돼. 16의 약수 형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약분되면서 공차 d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m 플러스 1 자, 얘가 16의 약수가 되려고 하면 16의 약수 1, 2, 4, 8, 16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m이 어떻게 돼요? m이 0이나 1이나 3이나 7이나 15 나오는데 m은 0이 될 수 없죠. m개의 숫자를 대입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1 이상은 돼야지. 그래서 m이 몇 개? 4개가 나오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공차가 자연수가 될 때 모든 뒷값의 합을 구하라.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요거 대입해서 모든 뒷값 구해서 우리가 다 더해도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요 일반항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쉽게 풀려요. 여기다 다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등차수열에서 어떠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x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배우죠. 등차 중항.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 등차 중항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도 봐요. 자, 요거 등차 수열 이루잖아.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6이죠? 양 끝에 합과 같다. 6되지. 요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10. 양 끝에 합과 같지? 10이 되지. 등차 중앙. 또 이렇게 봐도 돼. 자,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10. 양 끝에 합. 10.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야. 등차 수열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걸 2배 하면 양 끝에 합과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좀 더 어렵게 내는데, 많이 봐봐. 이 양 끝, 요거 다 더해봐. 1913, 1937 더하면 20이죠? 그럼 항을 몇 개 더했어? 4개 더했잖아. 그럼 4로 나누면 20을 4로 나누면 5되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등차 중앙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A2, A3 쭉 가서 A7, A8, A9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딱 중간에 있는 놈이 A5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양 끝에 3개씩 A1, A2, A3랑 A7, A8, A9 총 6개 더 했잖아. 요 6개를 6으로 나눠도 우리가 중간에 있는 A5가 된단 말이야. 이게 등차 중앙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예전에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요 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3개의 숫자를 가지고 등차 중앙을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양 끝에 몇 개. 양 끝에 만약에 4개를 더해서 4로 나눠도 등차 중앙, 양 끝에 6개를 더해서 6으로 나눠도 등차 중앙. 요런 문제가 나와요. 물론 얘가 요거랑도 같지. 2분의 A1 더하기 A9랑도 같지. 요거랑 같지. 양 끝에 2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얘가 되고, 양 끝에 4개를 더해서 4로 나눠도 얘가 되고, 양 끝에 6개를 더해서 6으로 나눠도 얘가 된단 말이야. 요 성질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등차 수열에서 자, 어떠한 세수 2x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자, 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2x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등차 중앙 문제란 말이지. 보통 우리가 등차 중앙은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 중앙이랑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선 요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요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단 말이야. 이게 등차 중앙이죠.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6이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다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x, x, 1, 2 마이너스 들어가면 2x 플러스 1에 얘가 x 마이너스 2가 0.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 x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x 값도 구할 수가 있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세수가 주어지고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등차 중앙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아니라 단순하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혹은 4개가 등차수를 이룰 때, 혹은 5사람, 혹은 5개가 등차수를 이룰 때 표현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세수가 그냥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나오면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a-t, a 플러스 t로 표현해주면 되고, 내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a-3d, 얘가 a-t, 얘가 a 플러스 d, 얘가 a 플러스 3d 되고, 다섯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세수 아니면 다섯수가 나오긴 하는데 요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고, 단순히 어떠한 수가 등차수열, 세 수가 등차수열 혹은 네 수, 다섯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9x 마이너스 k가 0인 어떤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세수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냥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이거 사용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3차 다시 한번 보면 3차식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가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근의 곱의 합이 a분의 c였고 세근의 곱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였단 말이죠.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여기서 세근이 알파, 베타라고 감마라고 가정해 보면 요 놈이 a-t, 요 놈이 a, 요 놈을 a 플러스 d로 가정하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자, 얘네들을 다 더해 보면은 a만 남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자를 최소화시켜서 먼저 값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색은 다 더하면 a-d, a 플러스 d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6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서 3a가 6이니까 a는 먼저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2-d, 얘가 2, 얘가 2 플러스 d 되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의 합. 자, 요거 곱하면 4-2d, 요거 곱하면 4 플러스 2d, 또 요거 곱하면 합차이에서 4 d제곱 되죠. 얘가 a분의 c지. 9가 되지. 자,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12 마이너스 d제곱이 9니까 d제곱이 3 된단 말이야. 그럼 d가 뿔마 루트 3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뿔마 루트 3 두 개 나오는데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가 대칭이잖아. 루트 3 들어가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되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어차피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근의 곱이 요거 다 곱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 먼저 곱하면 아까 합차 4-d제곱 되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되죠.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자, 세근의 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 되지. 그럼 얘가 k가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d제곱이 얼마였어요? 얘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럼 2에다가 요놈 4 빼기 3 하면 1이죠. 얘가 k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등차 수열 표현 방법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수능에도 나왔었고 내신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꼭 요 표현 방법. 뭐 얘네들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얘네들은 활용 문제로 나오니까 꼭 우리가 표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가 등차 수열 합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 자, 우리가 등차 수열 합 SN이 얘가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2분의 한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맨 마지막 항. 이 공식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1, 3, 5, 7, 9라는 등차 수열이 있으면 요거 우리 다 더해보면 25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 공식에 넣어볼까요? 요 공식에 넣어보면 2분의 우리가 총 한 개수 5개를 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9죠. 그럼 얘가 10이 되면서 약분하면 5, 5, 25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요 맨 마지막 항 AN이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이 아까 전에 A1에 n-1D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식 정리하면 우리가 합공식이 또 하나 나와. 2분의 n에다가 요놈이랑 요놈 더하면 첫 번째 항의 2배에다가 n-1D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합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합공식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과 공차 알 때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연립방정식 문제 나오고 요거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알 때 나온단 말이지.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요 S에는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첫 번째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첫 번째부터 N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SN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항부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와 18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n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는데 요놈의 총합이 200이다. 그때 n과 공차 d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알죠? 그럼 요거 이용해 주는 거란 말이지. 근데 2와 18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대입했잖아. 그럼 이게 n개고 요거까지 포함하면 n 플러스 2가 되죠. n 플러스 2. 그럼 2분의 한 개수가 n 플러스 2란 말이야. 한 개수가 n 플러스 2고 첫 번째 항이 2고 맨 마지막 항이 18이란 말이지. 이게 총합이 200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요거 20이잖아. 약분하면 10이니까 10에 n 플러스 2가 200. 약분하면 20. 자, 그러면 n 플러스 2가 20이니까 n 한 개수가 몇 개? 18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18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n이 18이 되면 이게 총 18에다가 두 개 더하면 이게 총 20개 항이 된단 말이야. 그럼 공차도 구할 수 있지. 얘가 20번째 항이니까 아까 1번 항 A1 플러스 n-1D였는데 자, 얘 20번째 항이죠? 18이 20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이 2지. 자, 여기 20 들어가면 19에다가 D 되잖아. 그럼 넘기면 16이 19D니까 공차도 구할 수 있지. 공차가 19분의 1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요 놈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알 때 사용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요 놈은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등차 수열에서 S10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다. S20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다. 그때 S30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첫 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단순 대입 문제예요. 자, 얘는 뭐 첫 번째 항 맨 마지막 항 안 나와 있죠? 그럼 요거 이용하면 돼. 자, 그럼 S10은 2분의 한 개수가 10개잖아. n 똑같죠? 한 개수가 10개에다가 첫 번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데 한 개수는 알지. 여기 10 들어가면 9D 이렇게 되지. 얘가 100이 되는 거고. S20은 2분의 한 개수가 20개, 첫 번째 항도 모르고 한 개수는 20이니까 20 들어가면은 19D. 얘가 400이죠. 그럼 요거 연립방정식 하면 첫 번째 항 공차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약분하면 5, 약분하면 20, 약분하면 10, 약분하면 40이니까 2a1 더하기 9d가 20이고 2a1 더하기 19d가 40 나오죠. 연립방정식 하면 되지. 빼면 마이너스 10d가 마이너스 20, d가 2. d가 2면은 얘가 18이잖아요. 넘어가면 2a1이 2. 첫 번째 항은 1이 나오지. 이렇게. 그럼 이제 30번째 항까지 합구하려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지. 30번째 항은 2분의 한개수가 30개. 첫 번째 항의 2배.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2가 될 것이고 30, 29에다가 공차가 2 나왔었지. 자, 그럼 얘가 58. 29 곱하기 2가 58에다가 2 더하면 얘가 60 되죠. 약분하면 30이 되는 거니까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 900이 나오는 이렇게 연립방정식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이 합 있잖아요. 합. 이거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합이라고 했어. 첫 번째 항부터 합.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S10이 만약에 100이야.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쭉 가서 수번째 항까지 합이 만약에 300 나옵니다. 그럼 얘는 표현 방법이 또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아까 전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얘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첫 번째부터 아니지. 그러면 이 S20을 만들어 주려면 얘랑 더해야 돼. 얘는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걸 더해야지만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첫 번째 항부터 합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합.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해야지만 S20이 400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랑 똑같이 연립해 주면 된다고. 아니면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요걸로 봐도 돼. 어떻게? 자, 얘는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바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이용해 줘야 된단 말이야. 2분의 이게 총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가 10개잖아요. 10개. 그럼 11번째 첫 번째 항과 이 맨 마지막 항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300. 요거 이용해 줘도 된다고. 요거. 자, 그럼 11번째 항이 요게 A1 플러스 10D가 되고 수번째 항이 A1 플러스 19D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구해도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미안해요. 위에다 쓸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2분의 10에다가 요거 2A1 더하면 29D. 얘가 300이니까 약분하면 5고 약분하면 얘가 60이니까 2A1에 29D. 얘가 6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아까 전에 요놈 정리한 거 얘랑 연립해도 똑같은 답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얘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요거 두 개 합쳐서 S20을 만들거나 아니면 요거를 따로 그냥 보려면 이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요거 이용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죠.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등차수열 합하고 있는데 등차수열 합에서 요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근데 빼먹을 순 없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만약에 최대가 된다고 하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대가 된다고 하면 일반항 AN이 음수 나오기 전까지. 자, 최대값이 되려고 하면 합이 최대값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등차 수열이 음수 나오기 전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 돼요.
자, 합이 최소가 된다고 하면 AN이 얘는 양수 나오기 전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10, 7, 4, 1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으면 얘가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지. 그럼 다음 게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지. 그럼 봐봐. 이거 더하면 17, 21, 22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17, 21, 21 더하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까지 더하면 22가 되는데 다 더하면 여기부터 마이너스 2 더하면 이때부터 어떻게 줄어든단 말이야. 음수 나오는 거. 음수가 나올 때부터 줄어든단 말이지. 자,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음수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더한 게 요거까지 더한 게 우리가 최대값이 된다.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예요. 최소값도 만약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면 요게 공차가 얘는 3이란 말이죠. 그럼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점점점 줄어들다가 여기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 되지. 여기부터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수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더한 게 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떠한 합 SN이 최소가 될 때 몇 번째 항 n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뭐 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물론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0이고 공차가 4일 때 SN이 최소가 되는 n과 SN의 합은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보자.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최소가 될 때는 뭐였어? 최소가 될 때는 양수 나오기 전까지였어. 양수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 일반항으로 만들어 보면 AN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0이고 n-1의 공차가 4인데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n에 마이너스 54 된단 말이야. 이게 일반항이지. 그러면 SN이 최소가 된다고 하면 얘가 양수 나오기 전까지였어. 양수 나오기 전까지. 그럼 얘가 4n이 넘기면 54가 되는 거니까 n이 얘가 4분의 54. 약분하면 2분의 27. 얘가 13.5 된단 말이야. 그럼 n이 어떻게 돼요? n이 14번째부터 양수 나온다는 뜻이지. 14번째부터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아까 뭐래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 양수 나오기 전이었죠? 양수 나오기 전이니까 언제? 13번째까지 더한 게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13번째까지. 그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S13 구하는 거죠? 2분의 한개수 13개 첫 번째 항의 2배 마이너스 100에 13번째니까 n-1에다가 13 넣으면 12 공차가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100에다가 48이니까 마이너스 52 약분하면 마이너스 26이니까 13 곱하기 마이너스 26 하면 되죠. 그럼 8, 7, 6,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3, 3, 8에 마이너스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SN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38이지. 최소가 될 때 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값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25가 이렇게 답으로 나오죠. 이렇게 최소.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는 뭐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최대는 음수 나오기 전까지 더한 게 최대. 최소는 양수 나오기 전까지 더한 게 최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SN과 일반항과의 관계식 좀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어요.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만약에 n-1번째까지 더해봅시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더한 거잖아. n-1. n-1이 n의 전항이죠. A식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얘 빼봐. 빼면 sn에서 sn-를 빼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얘만 남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식을 정리했을 때 S1이랑 A1이 같은지 따져봐야 돼요. 아까 SN이 뭐였어? N번째 항까지 합이었지? 첫 번째 항부터. 그럼 S1은 뭐야?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A1이지 뭐. 첫 번째 항만 더하라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선생님이 이렇게 SN이 n제곱의 2n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항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일반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럼 sn이 n제곱의 2n이니까 일반항 구하기위해서 여기서 sn-를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자리에 n-1 들어간 거죠. n 대신 n-1 들어간 거니까 n 대신에 n-1만 넣으면 되지. 그래서 식 정리하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2n 마이너스 2니까 얘가 n제곱에 마이너스 1 되지. 그래서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아까 전에 sn에서 sn-를 빼면 일반항이었죠. an이 되지.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면 없어지고 빼면은 2n 플러스 1 되지. 이렇게 나오는데 체크해 봐야 된다서 요거 반드시 S1이랑 A1이 같은지 봐야 돼요. 자,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얘가 3 되지.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얘가 3 되지. 같으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 일반항이 그냥 2n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요게 나오지. S1과 A1이 다르잖아. S1과 A1이 다르면 첫 번째 항은 A1이 되는 게 아니라 S1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S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다. 그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A1과 A10은 얼마냐,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SN이 n제곱에 2n 플러스 3이고 SN-. 자, n 대신 n-를 들어가면은 3 된단 말이지. 그럼 정리하면 n제곱 2n 플러스 1에 2n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자, 그럼 정리하면 n제곱에 없어지고 플러스 2 된단 말이야. 다 정리하면. 그럼 SN에서 SN-를 빼면 AN이 자, 요놈에서 요놈 빼면 없어지고 빼면은 얘가 2n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빼면. 그럼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S1이랑 A1이 같은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S1이 얼마 나와요? 얘가 6 나오죠? AN에다가 1 대입하면은 얘 3 나온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지. 첫 번째 항과 SN, A1과 SN이 다르면 반드시 여기다 써줘야 돼요. 얘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써줘야 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다르면 첫 번째 항은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첫 번째 항은 얼마? S1 따라간단 말이야. 얘가 6이 돼야 된다고. 6. 왜냐하면 요 식 AN은 원식 여기서 나온 식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이 다를 때는 당연히 S1을 따라가야지. S1을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항과 S1이 다를 때는 일반항을 구했을 때 여기다가 n이 2 이상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10 넣으면은 얘가 21 되지. 그래서 얘가 답이 27이 나오는, 요게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S1과 A1을 숫자를 같지 않게 문제를 낸 다음에 여기서 실수하게끔 낸단 말이지. 얘가 다를 때는 얘가 첫 번째이 아니에요. S1이 첫 번째이 된단 말이야.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사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공식, 일반항과 SN, 뭐 등차 중항, 뭐 몇 가지 공식들만 알면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더하고 빼고 연립하는 문제들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듣고 몇 번 연습하면 요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반드시 복습하면서 문제 푸시고요. 질문 있으면 꼭 주변 사람, 선생님이나 선배, 언니, 오빠, 누나한테 꼭 질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에서 또 수업 이어갈게요. 자,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